노년의 이 6가지 병 함부로 치료하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들면 관절통, 불면증, 심혈관 질환 등 수많은 만성질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병이 생기면 어떻게든 낫고 싶다는 마음에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병이 있으면 사방으로 약을 구한다는 말처럼 많은 분들이 병이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고치고 싶어 하고 어떤 의사든 만나보려 합니다. 하지만 병은 좋은 의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만 쓰고 병은 더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광고나 돌팔이 의사의 말만 믿다가 오히려 돈만 날리고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라도 일부 질병 앞에서는 의학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의학계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6가지 질병으로 무분별하게 치료하면 할수록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심지어 병을 더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고 이 질병들을 스스로 개선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병은 고혈압입니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위험한 질병을 야기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아마도 고혈압을 걱정해야 할까? 고혈압을 어떻게 자가 진단하지? 뇌졸중 위험이 있을까? 심장마비는 어떨까? 고혈압의 원인은 몇 가지나 될까? 그리고 실제로 고혈압이란 무엇일까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입니다. 노년기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으면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일상적인 걱정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사가 고혈압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혈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고령자의 고혈압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혈압은 쉽게 말해 동맥 내에서 혈액이 온몸으로 흐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수축력과 혈관벽의 수축 및 이완에 의해 생성됩니다. 혈압은 심박수, 동맥의 탄성, 순환 혈액량, 혈액의 점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 140에 90 mmHg 이상을 말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심부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혈압의 몇 가지 원인, 노년기 고혈압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증거는 매우 적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고혈압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가설은 고혈압이 노화로 인해 동맥이 좁아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경화된 모세혈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장이 몸 전체로 혈액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입니다. 고혈압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이므로 혈압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138-80mm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mm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치로 위험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노년층 수축기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답은 여전히 매우 모호합니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은 노인에게 가장 흔한 고혈압 유형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65%가 수축기 혈압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완기 혈압이 높든 낮든 수축기 혈압만 높아도 고혈압 상태로 진단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의 증상, 원인과 마찬가지로 노년기 고혈압의 증상도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는 고혈압 증상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통념들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실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 수년 동안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고혈압이 위험하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고혈압이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고혈압이 합병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각자의 건강 상태와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혈압은 두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두통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고혈압이 혈관 경화의 징후라는 가설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몸속의 혈액순환이 매우 어려워지고 신경 말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둔해져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피가 질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고혈압 환자의 코피는 우연에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코피는 이부프로펜이나 와파린과 같은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고혈압의 증상이 아닙니다. 사실 어지럼증은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심장협회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동시에 균형 감각을 잃는 것은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고혈압 증상이 상당히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심장협회는 악성 고혈압의 몇 가지 징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에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악성 고혈압의 일부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 불안, 호흡곤란, 때로는 코피가 포함됩니다. 고혈압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년기 고혈압의 결과는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뇌혈관이나 눈의 혈관이 파열되어 뇌졸중이나 시력 저하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화된 동맥은 심장과 신장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이나 심부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이 의심되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예방책으로 고혈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고혈압 치료 팁. 매 식사 시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국립보건원의 권고에 따르면 하루 최대 작은 술 1스푼 정도의 소금만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과체중은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의 전조 증상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그램의 차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일정한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체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습관을 즉시 버리세요.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꾸준히 운동하세요. 매일 30분씩 신체 활동을 하면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고혈압의 증상과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층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혈압 측정기로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질병, 노년기 변비. 노년기 변비는 노인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 인구의 40% 이상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 변비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많은 위험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변비의 원인. 변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노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노년기 변비의 몇 가지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균형한 식단, 섬유질 부족. 나이가 들수록 노인의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들은 종종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이때 노인들은 자신이 선호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치아를 잃으면 음식을 씹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단하고 질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균형하고 섬유질이 적은 식단은 장내 소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노년기 변비를 유발합니다. 수분 섭취 제한,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되고 방광기능 장애가 동반되어 노인들은 잦은 배뇨, 요실금과 같은 문제를 자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해결책은 음식이나 음료를 통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배뇨 관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신체의 수분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때 장내 수분 흡수 과정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변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져 이동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노년기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활동량 부족은 노인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노년층은 활동을 제한하여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소화기관의 기계적 활동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활동량 부족도 변비의 한 원인입니다. 노년기 변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만성 변비는 주로 로마 기준 3에 따라 진단됩니다. 이 기준은 배변 횟수, 변의 특성, 배변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느낌, 필요한 보조 개입 등 환자의 증상 특성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직장 검사, 브리스톨 스케일에 따른 변 분류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자의 증상 외에도 대장 엑스레이 촬영, 대장 내시경과 같은 영상 검사가 지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결과는 노년기 변비의 원인을 찾는데 특히 기계적 폐쇄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는데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노년기 변비 치료, 비약물 치료, 생활습관 조절 및 변경은 노년기 변비 환자에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된다면 생활습관 변경 조치는 변비를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변 습관 형성, 환자에게 인지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지도합니다. 유산균 또는 요구르트와 같은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노년기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유익균을 추가로 섭취하면 변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며 약물 치료 시와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 증가.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은 노인의 여러 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화기계 활동을 지원하여 노년기 변비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 뇌위축. 노년기 뇌위축은 신경세포의 퇴화로 인해 신경세포가 점차 죽어가고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세포 간의 활동이 단절되어 발생합니다. 신경세포의 점진적인 죽음 또는 뇌 내 일부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 상실로 인해 두개골 내 뇌가 수축하는 현상을 뇌위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도 신체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퇴화 현상을 겪게 되며 점차 퇴화로 인해 뇌는 기능을 상실하고 위축되거나 죽게 됩니다. 뇌 조직이 점차 작아지면 기억력, 언어 및 행동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뇌 위축 현상, 기억력 감퇴. 기억력이 감퇴되면 처음에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일까지 잊게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식사나 양치질과 같은 일상 활동까지 잊을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환자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 뇌 위축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는 질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일상적인 일에 흥미를 잃고 때로는 환각이나 망상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 능력 저하.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심지어 언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변화. 환자는 더 까다로워지고 자주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 뇌 위축은 신체의 다른 기관의 퇴화와 마찬가지로 완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 비타민 보충, 심리 치료, 식단 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줄이며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뇌 위축을 겪는 노인들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뇌 위축의 합병증. 노년기 뇌 위축에 걸리면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의 영향. 초기 단계에서는 환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심해지면 환자는 거의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식사 중 사례가 자주 들리거나 식사가 어려워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환자는 자주 누워 있어야 하므로 감염성 질환, 폐렴, 위염, 당뇨병, 비뇨기계 질환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 증가. 환자는 운동 협응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 방향 감각을 잃어 생명을 위협하는 가벼운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뇌 위축 예방 방법.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은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년기 뇌 위축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인 식단.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오메가3는 뇌세포 활동을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E, 비타민 C는 뇌 기능에 좋은 비타민 중 일부입니다. 패스트푸드, 통조림 식품, 술, 담배와 같이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은 제한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및 운동.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깊은 잠을 자면 뇌도 휴식을 취합니다. 만약 자주 불면증을 겪는다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사고 및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하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 요가와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둑, 낱말 맞히기, 루빅스 큐브와 같이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놀이를 통해 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피하기. 매일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뇌에 매우 유익합니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잘 관리하면 뇌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 위험을 줄여 뇌 위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 습관과 운동은 노년기 뇌 위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뇌 위축은 환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조기 발견 및 관리는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위축에 걸리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질병은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생로병사는 조물주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노년층은 노화로 인한 질병과 함께 우울증이라는 병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노인에게 전형적인 신경계 질환입니다. 이 병은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울증 증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일상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의기소침하며 짜증을 잘 내고 쉽게 화를 내며 쉽게 흥분하고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슬퍼합니다. 또한 식욕 변화, 식사 거부, 원치 않는 체중 변화 및 체중 감소, 수면 곤란, 불면증, 밤중 잦은 깨어남, 이른 새벽 기상, 낮잠,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및 사고력 감퇴, 죄책감, 자살 충동, 자살 계획 또는 자살 시도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증상들이 노년층에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노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 은퇴와 같은 환경 변화. 많은 노인들이 대인관계가 활발했던 직장 환경에서 직업이 없고 교류가 적은 삶으로 전환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노인들은 균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인생의 변고,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노인들은 본래 생각이 많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들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종종 회상하고 생각에 잠기며 때로는 슬픈 사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른 생리적, 생화학적 요인, 우울증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화학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같은 자극적인 물질 사용 또한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음주와 다른 약물 복용은 불리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동반 질환,
뇌졸중, 갑상선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신체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우울증은 특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신체 질환은 노인에게 강박관념이 되어 불안, 비관, 의심, 짜증과 같은 우울증 증상을 유발합니다. 악순환, 우울증은 신체 질환을 악화시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 내 비타민 부족, 활동량 부족, 특히 운동기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노년기 우울증의 한 원인입니다. 때로는 신체 질환의 증상이 우울증 증상을 가려 노인 진단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유전적 요인, 일부 사람들에게 우울증은 유전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치료 방법, 세대 간의 거리 좁히기. 노인들도 젊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활기찬 삶을 살았지만 자연의 순리대로 노년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활기찰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며 손주들이 그들이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도록 돕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족 내 노년층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어 주세요. 노년층은 은퇴 전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장 환경,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자리에서 교류가 적고 직업이 없는 삶으로 전환되면 노인들은 항상 자신이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고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웜, 인티미트하게 참여하세요. 노년층은 마음속의 고민과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교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 기르기, 독서, 물고기 키우기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5번째 질병은 골관절염입니다. 노년기 관절염은 환자가 45에서 50세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연골세포가 퇴화하고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면서 연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파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견고함과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연골은 종종 변색되고 섬유화되며 균열이 생겨 단순한 움직임에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노년기 골관절염의 증상. 골관절염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관절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부드럽게 몸을 움직일 때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우드득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노년기 관절염의 증상은 날씨 변화가 심하거나 추운 날씨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춥고 습한 기후와 저기압은 갑작스럽고 쑤시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잦은 통증은 수면에 영향을 미쳐 노인들이 불면증과 뒤척임을 겪게 합니다. 노년기 관절염을 앓고 나면 환자는 신발끈 묶기, 단추 잠그기, 머리 빗기, 양치질, 일어서거나 눕기와 같은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환자의 경우 퇴화로 인해 연골이 마모되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방법. 노년기 관절염 발병 위험은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추운 계절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관절에 저림, 수심, 통증 징후가 나타나면 노인용 온열 오일로 마사지하거나 찜질팩을 사용하여 관절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항상 목도리, 장갑, 양말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세요. 보온과 더불어 영양 공급 또한 노년기 관절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식단에 노년층에게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오렌지, 블루베리, 자몽, 사과, 파인애플, 포도와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과일은 그대로 먹거나 매일 스무디 형태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효과적인 항염증 물질입니다. 오메가3는 호두, 콩, 짙은 녹색 채소와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노년기 관절염 환자를 위한 식단은 특정 식품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감자튀김, 햄버거, 소시지,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처럼 인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체내 인산이 과도해져 인산과 칼슘의 균형 2:1 비율이 깨지면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붉은 육류에는 요산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붉은 육류는 관절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 식사 시 동물성 지방의 양도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관절막 내부의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식단은 과학적인 운동과 결합되어 노년기 관절염 예방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환자는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흡수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노인들은 목, 고관절, 무릎, 손가락과 같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돌려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하여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6번째 질병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도, 위, 십이장, 소장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비궤양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은 환자가 소화불량 증상을 겪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매우 흔한 문제로 비궤양성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이 10명 중 6명에 이릅니다. 이 질병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 질환은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영향을 미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은 명확하거나 때로는 매우 모호하며 상복부에서 경미하거나 심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트림, 복부 팽만감, 식사 초기에 일찍 포만감을 느끼거나 식사 후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주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때로는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가끔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푸짐한 식사 후 너무 빨리 먹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었을 때 또는 환자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때 상복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가슴, 흉골 아래 부위, 목 또는 등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과 같은 위험한 통증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즉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환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 질환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비궤양성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일부 증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위에서 언급된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궤양성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된 몇 가지 요인입니다. 음식과 생활습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는 커피, 매운 음식, 강한 향의 음식, 신 음식,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환자마다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과체중, 잦은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습관도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이부프로펜,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제, 질산염과 같이 식도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 스테로이드, 철분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 많은 다른 약물도 소화불량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이 주는 이점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약물을 계속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이 위장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소화기계 보조약물을 추가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비궤양성 소화불량 환자의 3분의 1은 복통, 복부 팽만감, 배변 횟수 및 벤의 특성 변화, 배변 직후 잔변감과 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동시에 겪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단일하고 구체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궤양, 염증, 위식도 역류질환, 탈장 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같은 다른 실제적인 소화불량 원인이 배제되었을 때 이 질환으로 진단됩니다. 이는 환자가 복부 초음파, 내시경,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호기 검사, 대변 검사, 혈액 검사, 바륨 조영술 엑스레이 촬영, CT 스캔 등 위장관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반적으로 잘 고려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징후가 동반될 때만 적극적으로 진단됩니다.
60세 이상에서 처음 발병, 체중 감소, 구토 또는 혈변, 그리고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장관 암 병력. 결론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은 현재 가장 흔한 위장관 질환 중 하나이지만 진단은 종종 다른 실제적인 원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화불량으로 인한 불편함의 증후가 나타나면 조기에 진찰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